정영미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간략한 프로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중등교사, 지금 사람부자 로미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세요.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로미 학교, 로미 책방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램신소에서 게스트 초대한 건 첫 번째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분의 생각, 지식도 같이 나누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 변화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그리고 변화하기 이전, 변화 이후 그 중간 모습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변화의 가능성을 좀 찾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학교 선생님에서 네. 타이틀이 이걸 뭐 직업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유튜버이기도 하고 대화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네. 새로운 전문 직종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본인만의 학교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활동이 왕성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변할 수 있죠? 그 비결이 뭐죠 도대체? 비결은 여기 계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랭고님이 쓰신 말인데 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달리 보인다라는 그 말이 저를 이 순간 여기로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되게 제가 사는 세상, 제가 하고 있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공무원이고 교사를 하는 거니까 그냥 평생 직장이야.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면 돼 라는 그 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틀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그 드론으로 항공뷰를 보는 듯한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램구님이셔서 그 생각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변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램구님 통해서 읽었던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그 부의 초월차선하고 그 언스크립티드 책이었는데 그 책에 가장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네, 부모님과 선생님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의도로 하고 있지만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줄 문구가 네, 저의 변화를 불러왔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실 네. 이 질문은 램신소 공식 질문이기도 해요. 아, 네. 지금 현재 어떤 세상으로 출근하고 계신가요? 일단 집으로 출근을 하고요. 그럼 퇴근은 안 한다는 소리네요. 퇴근은 하죠. 네. 집안에서 조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공간을 얘기하고 계시는 질문은 아닐 거라서 질문에 답을 조금 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 작가로서 세상에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 글 쓰는 사람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책을 이야기하고 책을 나누는 사람으로 출근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나 힘듦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있죠? 제가? 요즘 유튜브도 하고.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도 하고 있어요. 네. 인스타 포함. 네. 그리고 은찬이 서포트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은찬이 서포트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막 세상으로 나왔지만 바로 직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변화의 틀이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갑자기 네. 막 이렇게 팍 일어난 건지 네. 아니면 이렇게 가랑비 젓듯이 네. 이게 뭔가 젓고 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빵 터진 건지 아. 뭐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빵 터진 케이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빵. 아.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네. 담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씩 끊어야지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어느 날 갑자기 끊자 아. 했을 때 끊어지는 것처럼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씩 맛만 보면 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공표하고 어느 날 갑자기 빵.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 관점이 변한 게 저의 커다란 그 망치였어요. 그럼 이게 뭐 한 1년 만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돼요? 네, 와, 대단하다. 딱 1년 된 것 같아요. 1년만 미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 2, 3개월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사실은 또 허지부지 그쵸.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변화를 결심하고 나서 처음에 막막했을 텐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네. 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요. 네. 가장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 해요. 맞아. 음. 맞아. 그래서 한 번에 확실한 맞아. 무언가를 누가 알려주거나 그렇지. 네. 그걸 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네, 도전. 확실하다 하면 그때서야 뛰어내려. 한번 네. 그러려고 하니까 시작을 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처음에 시작 캠퍼스 할 때 지원서 양식에 제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리스트업을 쫙 했었던 것 같아요. 했죠. 그것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처음부터 뭐 10가지, 20가지가 쫙 나왔던 건 아니에요. 하나 쓰고 생각나면 또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갔는데 그걸 저는 생각만 하지 않고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판단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이게 돈이 될까? 이거 평생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냥 다 스탑하고 그냥 해보는 거. 네.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그러한 꿈도 있고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걸 하고 났을 때 네. 정말로 좀 좋아하는 걸 찾고 했을 때 정말로 그냥 기존에 막 직장 다니고 그럴 때보다 네. 정말로 좋기만 한가요? 혹시 좀 안 좋은 건 없나요? 당연히 안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건 건 뭐예요?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센데 하나로 끝나버리는데 안 좋은 거 100개 얘기해도 끝나겠는데요. 시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대. 네. 가장 큰 강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저희 아이는 좀 어릴 때 많이 아팠고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도 많았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많이 종종거렸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네요. 애가 아파도 그렇지. 괜찮아. 엄마가 있으면 되잖아. 네, 맞아.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네. 좀 몇 가지 좀 더 질러주세요. 시간 말고 좀 강한 거 한 2개 정도 더 질러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세다. 이거 세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네. 이것이 너무 세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더라고요. 이게 2개가 합쳐지는 거거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으면서 네, 맞아요. 진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점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네. 과연 내가 롱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쯤 내가 원하는 수익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크죠. 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한편으로는 또 이게 맞나?
그럴 수 있지. 네, 맞나?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아, 솔직하다. 그러면 지금 이 불안함과 내 길이 맞나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약간 불안해하지만 네,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움직이면서 극복해요. 제가 움직이면서? 불안해지는 순간은 음. 혼자 있거나 집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바빠지면 맞아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잡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가 생긴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일을 벌려요. 좋다. 네, 일을 벌리고 그래도 힘들면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대화하면서 내가 이런 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치유받고 다시 또 일어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로미한테 당신은 진짜 대화 전문가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근데 많이 이렇게 막 아우 제가 뭐 대화 전문가예요 라고 했었고 맞아요. 어. 그냥 하는 말인데요. 근데 사실 이번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중요한 키워드 내지 소재가 대화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라는 어떤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핵심은 저는 대화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이 책을 쓴 이유는 뭐예요? 맨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건 제가 은찬이랑 같이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주변 지인들이 네. 어떻게 그렇게 아이랑 이야기를 해? 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구나. 네. 그렇지. 네.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랑 너무 이게 대화가 힘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심지어 아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 네. 그거까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육아 상담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갈등을 중재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러면 그게 저는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강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맨날 이야기를 해주면 네. 입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아는 분들만 안내를 해줄 수 있는데 책으로 쓰면 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되게 묵직하기도 해요. 한편은 가벼우면서도 한편은 묵직한 주제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책 나오고 반응은 어때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반응은 술술 읽힌다. 편하게 읽힌다 였고요. 두 번째는 공감이 많이 된다 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퇴근을 하고 싶다. 아빠는 없었나요? 아빠들은? 아빠들, 네. 제가 이 책의 제목만 바라보면 맞아요. 아빠들이 싫어하는 베스트셀러 1위 책이 될 법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도 퇴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면 엄마가 퇴근하려면 그 자리에 아빠가 다 해라. 아빠가 있어야 된다. 로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걸 보면 두려워하는 책 1위라고 지인분들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랬구나. 네,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어떤 육아는 아니거든요.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책의 지면에 아빠의 역할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대신 아빠가 아니라 그냥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각자 1인분씩 해냈을 때 엄마가 퇴근을 할 수 있고 엄마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스스로 자립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죠. 이게 크게 챕터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첫 번째 챕터를 보면 키워드가 이게 뭐 저는 그냥 컬럼 같은 느낌이라고 처음에 봤어요. 네.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기다, 아이와 나를 분리하다, 시간을 함께하는 아빠를 만나다, 스마트폰 중독, 사수하다, 남편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엄마의 욕심을 내려놓다, 아이만의 무대를 만들다, 위험한 것이 위험하지 않다. 네. 이런 이제 막 컬럼 같은 주제들이 이게 어떤 통일성이 있지라는 생각을 쭉 봤는데 네. 이게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하나더라고요. 하는 메시지가. 네. 이거 조금만 이걸 안 읽은 분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네. 챕터 1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는 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라라는 거예요. 아, 관점을 바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아이를 믿지 못하고 네, 아이에게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떼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영원히 못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게 어렸을 때 떼지 못하니까 성인이 돼서도 떼지 못하고 그렇죠. 결혼을 해서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본 전제가 아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불안해져요. 잘하나 못하나. 그렇지. 하다 보면 같이 손이 나가잖아. 감시하게 되고. 아.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차별화된 육아거든요. 네네. 위험한 물건을 빨리 줘라라는 거죠. 그렇지. 네, 저희 아이는 3살 때부터 가위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리고 글루건도 사용을 했었고, 네, 가위도 안전 가위 아니고 그냥 어른 가위로 되게 빨리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 중에는 고가의 물건도 사실은 네, 있죠. 위험한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도 플라스틱으로 된 그릇만 아이에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 아이들은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네. 그거에서 자신이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음, 엄마의 기준에서 어린 시절에 아이를 바라봤을 때 조금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해줘야지. 그렇지. 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선택해줘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통은 부모님이 결정하잖아요. 네. 4살, 5살 아이가 뭘 알아? 라고 유치원도 되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5살이 되기 이전에 이제 5살 때 이제 그때 돌면 너무 늦으니까 4살 때 아이 손을 잡고 돌아다녔어요. 그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네네. 그 돌아다니면서 아이에게 느낌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과 아이가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겠다. 네, 엄마는 시설이 좀 깨끗한가? 그렇지. 네, 좀 교구가 많이 있나? 그렇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어린이집을 판단하는데 아이는요, 환경판을 봤을 때 엄마는 화려하고 예쁜 환경판이 좋은 환경판이라고 보는데 아이는 네. 아이들이 한 작품을 걸어놓은 아. 유치원을 좋아하고 네. 허름하지만 들어갔을 때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네.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눈을 맞춰준다거나 이런 이유들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아이만의 기준과 아이만의 네. 선택을 하는 이유들을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아직은 어리니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전제를 조금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아, 그러고 보면 저도 이걸 참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아이와의 대화를, 성인하고 대화도 힘든데, 네.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엄마들에게 네.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사실은 화가 나는 이유는 네. 내가 가진 기준이 굉장히 좁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기준이. 이래야 해. 이 상황에선 너는 밥을 먹어야 해. 네. 라는 어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규칙들이 있어요. 네. 기준,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아이와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기준이 아무래도 엄마 기준에서 모든 것도 대화하니까. 네. 엄마의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옷을 빨리 입어야 되는데 안 안 입고 입어. 뭐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게 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해주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것도 결국은 챕터 1하고 연관돼 있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기준이 조금 러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종종거리면서 힘든 건 그런 거거든요. 아, 얘가 지각을 하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지각해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지각해서 스스로 지각하면 이게 늦게 들어가서 민망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엄마가 계속 들들들들 볶으면서 일어나 하나 계속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다. 네. 성인이 되어서도. 네. 그러니까 보통 감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상대방이 어긋났을 때, 보통은 내가 가진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선 이래야 해가 너무 명확하고 확실할 때, 네, 화가 나요. 네. 근데 그게,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 울타리가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챕터 1, 챕터 2, 챕터 3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챕터 4에 나왔던 게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이 결론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사실 오늘 미니 특강에서 네, 맞아요. 되게 엑기스로 알려주셨죠. 좀 아쉬운 분들은 또 책 보시면 또 느끼는 부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근데 방금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네. 작가로서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또 후속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뭐 소식 없나요? 어떤 책으로 아니면 책으로. 책으로 지금 쓰고 있는 작업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요? 시크릿이어서 아, 네. 그래도 지금 쓰고 있다는 소리죠? 네, 네, 네. 뭐 그러면 작가인 거지. 아. 펜을 놓지 않으면 그잖아요.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글 쓰는 삶이어서 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경미 작가라고 네. 치면 네이버에다가 치면 네. 나온다고 나옵니다. 해요. 그래서 거기도 과거에 여러 가지 발자국과 흔적들이 있으니까 네. 좀 뭐 더 궁금한 분들은 네. 뭐 구독 내지 이유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